2020년 상반기 기출보고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해부터 보시죠. 언어 이해. 다음 중 레드와인의 효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내용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좀 한번 해보죠. 알코올이 포함된 술은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포도를 이용하여 담근 레드와인은 의외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효과적일 수 있다. 레드와인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와인에 함유된 식물성 색소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는 결국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어 협심증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심혈관 질환. 그죠? 그리고 협심증, 뇌졸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다음 레드와인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레드와인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 됐습니다. 놓칠 수 있다. 또한 레드와인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섭취하기 이전보다 뇌의 활동량과 암기력이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와 편두통 등 뇌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레드와인은 면역력도 상승시켜줘요. 굉장히 좋은데요. 면역력이란 외부 바이러스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레드와인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식욕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소화 작용을 돕는 것, 그 다음에 식욕 촉진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와인을 마실 때 상대적으로 떫은 맛이 강한 레드와인부터 마시게 되면 탄닌 성분이 위벽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맛이 적고 신맛이 강한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부터 마시는 후 레드 와인을 마시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드 와인의 효능으로 볼 수 없는 것 바로 가볼까요? 위벽 보호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었죠. 식욕 촉진 있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다도 있었고 노화 방지 있었죠. 그래서 노인성 치매나 편두통 이런 것들, 기억력 향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답은 위벽 보호는 없었죠. 오히려 위벽에 부담을 준다고 했어요. 레드와인부터 마시면. 그래서 마실 거면은 신맛이 강한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부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가와 나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봅시다. 최근 경제신문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마케팅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코즈 마케팅. 코즈 마케팅은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업의 선한 이미지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850년 이후 전 세계에 걸쳐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여행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기존 고객이 자사의 신용카드로 소비할 때마다 1센트씩, 신규 고객이 가입할 때마다 1달러씩 자유의 여신상 보수공사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공익에 또 한 거죠. 물론 사익이 추구가 우선이었겠지만 해당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카드 사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신규 카드 발급 규모는 45% 증가했다. 현재 코즈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는 미국의 신발 회사인 탐스가 있다. 탐스의 창업자는 여행을 하던 중 가난한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로 거친 땅을 밟으면서 각종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신발을 만들었고 신발 하나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신발 하나를 선물한다는 원포원 마케팅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100만 켤레가 넘는 것이 기부되었고 탐스는 3년 만에
4000%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길 1번부터. 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사익보다 공익을 우위에 둔 마케팅을 펼쳤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음 2번. 가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니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죠? 고객의 니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공익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좀 좋은 이미지를 줬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나는 기업의 설립 목적과 어울리는 코즈를 연계시킴으로써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3번은 딱 떨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나는 높은 매출을 올렸으나 매출을 올렸으나 이후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기부 활동으로 인해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 자, 아주 의미 없는 말이고요. 5번 나는 탐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의 실익을 포기했나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주는데 그 과정에 의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1번입니다. 다음은 중성세제 브랜드별 용량 및 가격을 정리한 표이다. 브랜드마다 용량에 대한 가격을 조정했을 때 브랜드별 판매 가격 및 용량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금액 차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보통 이런 거는 매칭형으로 봐야 돼요. 매칭형. 매칭형이라기보다는 선택지 소거형. 죄송합니다. 선택지 소거. 왜냐면은 이게 애초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브랜드를 봤더니 550원 증가였어요. 그러면은 2번, 3번, 5번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감소였다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지우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맞게 가는 겁니다. 줄여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조금 이런 문제에서는 나름의 편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끝에서부터 즉 A부터 보지 말고 D부터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D부터 봤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저는 무조건 A부터 갑니다. 왜냐면 빨리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가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라고 했냐면 금액 차이예요. 금액 차이.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A 브랜드를 봅시다. 1리터당 가격이 8,000원이었어요. 근데 용량이 1.3리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는 8,000 곱하기 1.3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400원이에요. 1,400원. 그 다음에 차니까요. 빼줘야 됩니다. 8,200. 용량이 줄었네요. 그러면은 8,000원 1,64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4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1,640원. 아, 이게 550원과 60원도 있었네요. 이러면 구분하기가 더 쉽죠. 그죠? 일단 60원으로 끝내야겠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9,000원에다가 1,400원에다가 얘를 빼니까 360원. 자, 제가 잘못 적었네요. 1,640원이 아니죠. 1,640원이 아니라 9,640원 이었네요. 8,000원, 1,640원. 네, 9,640원. 죄송합니다. 9,640원입니다. 8,200이었네요. 죄송합니다. 9,840원. 이겁니다. 그래서 160원, 56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60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준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560원이라는 얘기는 560원만큼 작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60원 감소. 이래버리면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벌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B브랜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근데 우리는 일단 다 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죠. B. B가 7,000원 곱하기 1.4. 그러면 9,800원 바로 갈게요. 9,800원. 그 다음에 6,900 곱하기 1건 확실히 늘었어요. 그죠? 6,900 곱하기 1.6인데 저는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7,000원 곱하기 1.6에다가 100원을 빼겠습니다. 1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160원. 맞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11,200원. 맞죠? 11,200원에다가 160원을 뺐어요. 맞죠? 11,200원에다가 11,040원입니다. 11,040원. 이렇게. 그러면 차이가 1,240원인 거예요. 그죠? 1,240원. 자, 1,240원 증가했죠. 답은 일단 3번이 나오는 겁니다. 3번. 답은 나왔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좀 계산 까다로워 보이는 게 요거네요. 요거. 다른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기왕 더 하는 김에. 여기서는 요걸 한번 해봅시다. D브랜드. D브랜드는 지금 이거예요. 4,300원 곱하기 2.4 빼기 4,500 곱하기 2.5 요거거든요. 요거를 분명한 거는 작아졌어요. 왜냐면은 얘가 크죠? 얘가 크잖아요. 이런 경우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얘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4,300 더하기 200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예요? 430원. 480원. 맞죠? 200원. 20원. 죄송합니다. 20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500원. 930원이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이 930원 증가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계산을 숫자를 작게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한다. 됐습니다.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조금 길죠? 서울에서 사는 S씨는 휴일에 가족들과 경기도 맛집에 가기 위해 오후 3시에 집 앞으로 중형 콜택시를 불렀다. 집에서 맛집까지의 거리는 12.56km이며 집에서 맛집으로 출발하여 4.64를 이동하면 경기도에 진입한다. 맛집에 도착할 때까지 교통신호로 인해 택시가 멈춘 시간은 8분이며 택시의 속력은 이동시 항상 시속 60km. S씨가 지불하게 될 택시 요금은 콜비용 없고 교통신호로 멈춘 시간은 모두 경기도 진입 후다. 됐죠? 그 다음에 일단은 오후 3시 출발했으니까 오후 3시 출발하게 되면은 주간 요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2km까지는 3,800원.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2m. 그 다음에 시간 요금은 100원당 30초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시간, 거리 부분은 동시병산. 그래서 15.33 km/h 미만 시 동시병산이에요. 둘 다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뭐라고 했어요? 항상 60km/h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산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 외 할증은 20%, 심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심야 시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시간 요금이란 15.33 km/h 미만이거나 멈춰 있을 때 멈춘 시간이 8분이었으니까 8분에 대해서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입 후 시계외 할증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계 할증은 20%예요. 2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요금이 있죠? 기본 요금은 얼마예요? 3,800원. 그 다음에 경기도 진입하는 데까지 2.64km가 남죠. 2.64. 그죠? 그럼 요거는 2,640m예요. 이렇게.
근데 100원당 얼마예요? 132m죠. 그렇기 때문에 132분의 2640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까지가 든 거예요. 요게 지금 20이네요. 20. 2,000원이 2,000원. 여기까지가. 그래서 경기도 진입 딱 할 때까지 5,800원이 든 거예요. 5,800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로 들어왔죠. 서울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할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증. 그 다음에 거리가 4.64를 빼게 되면은 36, 92, 7.92, 7,920m죠. 그죠? 그럼 7,920m. 여기서는 일단은 100원당 130 똑같아요. 이거는. 맞죠? 근데 할증이 뭐죠? 할증. 120원입니다. 그죠? 120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7,200원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끝인가요? 아니죠.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13,000원이에요.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이제. 멈춘 시간이 8분이죠, 8분. 8분이면은 30초가 2번이니까 16번입니다. 그래서 멈춘 100원당 30초. 그러면 1분에 200원이에요. 8분이면 1,6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할증이 붙네요. 그죠? 시기의 할증 붙어요.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다시 1.2를 곱해야 됩니다. 잠깐만. 여기다 1.2 곱해야 되죠. 여기다. 1,200원이네요. 1,200원. 됐죠? 1,200원. 1,200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13,000원에다가 이게 지금 거리 비용이죠? 거리 비용이 13,000원인 거고 그 다음에 1,600원이었네요. 1,600원. 잘못 봤어요. 1,600원. 600원이 이게 1,920원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13,000원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14,920원이 있나요? 있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좀 계산이 복잡해 보였지만 이 숫자가 보세요. 숫자들이 조금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애초에 주어져 있는 단위를 보니까 100원당 132m.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낯선 숫자들을 준 건데 딱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 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단서 위주로 가셔야 돼요. 단서 위주로.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다? 너무 많아요. 이런 숫자가. 그죠? 3으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너무 많다고요. 4로 나누면 2가 남는다? 너무 많아요. 근데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는 얘기는 끝에가 3으로 끝나던가 아니면 끝에가 8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끝에가 8로 끝난다. 근데 6으로 나누면 4가 남는다? 얘는 아닌 거예요. 왜? 홀수를 짝수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홀수예요. 홀수. 그죠? 4가 남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에가 8로 끝난 숫자 중에 6으로 나눴을 때 4가 남는 거를 추리고 사실은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6으로 나누면 4가 남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면 1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22. 22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죠. 22를 3으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1이에요. 필요 없는 거. 어차피. 그죠? 4로 나누면 2가 남는지 요거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18 아니죠? 28. 28 가능하네요. 28. 그죠? 근데 28은 4로 나누면 2가 안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38 아니고 48. 48은 6의 배수죠. 58. 58 되네요. 58. 58은 4로 나누면 2가 남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얼마예요? 또 4가 남는 것 중에 88 안 돼요. 그죠? 58입니다. 58. 요거밖에 안 되네요. 답은 답이 아니죠. 58을 이제 뭐로 나눠요? 7로 나눕니다. 7, 8에 56 나머지는 2입니다. 2.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는 기준이 되는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작은 숫자보다는 큰 숫자로 나눈 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3이다 그러면은 3 아니면 8. 간단하니까 5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6개의 문자 A, B, C 1, 2, 3 6자리의 문자 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 가능한 6자리 조합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1에서 세 번째 자리는 알파벳, 4에서 여섯 번째 자리는 숫자가 와야 한다. 각 문자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알파벳은 연속으로 배치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숫자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근데 밑에 예시를 보니까 11A, 11A. 숫자는 중복돼도 되나 봐요. 맞죠? 그럼 보세요. 지금 앞에 세 개가 알파벳, 뒤에 세 개가 숫자입니다. 숫자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그러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일단은 27이에요. 여기가. 끝났어요. 27의 배수를 찾아야 돼. 27의 배수. 1번 27의 배수예요? 아니죠. 2번 27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3번 아니죠. 4번 맞아요. 5번 27의 배수예요? 27의 배수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딱히 옳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저 가보는 거죠. 어떻게 가보냐? 일단은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면 각 문자는 중복 사용은 되지만 동일한 알파벳은 연속해서 올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은 방금 했던 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했던 거는 안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일일이 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온 거 두 번째 못 오죠. 두 번째 온 거 세 번째 못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12 이겁니다. 간단해요 문제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 다음 이어서 볼게요. 다음은 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회사 S회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다. A사원과 B사원은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로 일정한 속력으로 한 걸음에 한 계단씩 올라간다. A사원이 걷는 속력이 B사원의 속력보다 2배 빠르고 일단은 속력이 2배다. 근데 만약에 걸린 시간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거리도 2배가 돼야 돼요. 맞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라고 한다면 거리도 2배. 그 다음에 A사원은 30걸음으로 B사원은 20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을 때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항상 일정하게 보이는 계단의 수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B사원의 속력보다 A사원이 2배가 빠르죠. 2배인 거죠. 그래서 A사원이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긴 해요. 전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걸음이 30걸음이다. 그죠? 그러면은 30걸음을 걷는다. 이게 속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라면 보폭이 똑같아야 돼요. 보폭이 똑같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속력이 만약에 A가 B의 2배다 라고 했을 때 보폭이 똑같다. 근데 같은 시간 동안 A가 30걸음 갔다. 그러면은 B는 15걸음 가야 돼요. 보폭이 똑같다면. 속력이 2배니까. 맞죠? 그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전제를 깔아두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B사원이 A사원이 30걸음을 가는 동안 B사원은 얼마를 가는 거예요? B사원은 15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B사원이 20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대요. 20걸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는 정지해 있어요? 아니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요. 정지해 있지 않죠. 정지해 있는 건 계단이에요. 계단. 물론 고장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올라가는 것과 내가 올라가는 속력에다가 그 에스컬레이터 속력 올라간다면 그게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유속과 같은 겁니다. 유속.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가 30걸음 올라가는 동안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몇 계단을 올려줬는지 모르죠. 맞죠? 자, A 사원은. 그래서 A 사원 같은 경우는 30걸음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에스컬레이터가 올려준 계단의 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력이,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계단 수가.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입장에서는 20걸음. 맞죠? 20걸음. 그 다음에 A가 빨랐어요. A가 빨라가지고 A 사원은 30걸음을 올라간 거고 B 사원은 20걸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20걸음으로. 느려서 그래, 느려서. 맞죠? 느려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A 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걸음, 그러니까 B 사원이 20걸음을 올라가는 동안 B 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B 사원은 추가적으로 느리게 올라간 거예요, 느리게. 그래서 이렇게 15걸음으로 올라간 거죠. 30걸음 가는 동안. 맞죠? 30걸음 가는 동안 15걸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계단 올라간 개수만큼 쳐주는 거죠. 같아야 돼요, 이게. 맞죠? 정리해 보면은 자, 20 더하기 3분의 4네요.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3분의 1x 넘어가면 10 x가 30. 즉 에스컬레이터가 30개를 올려준 거예요. 그죠? 30개를 올려줘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보이는 계단 수는 뭐예요? 내가 걸은 거 30개. 내가 걸은 거 30개.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올려준 거 30개. 60개가 보여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보폭이 일정하다. 누구나 보폭이 일정하다. 이게 전제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지는. 그래서 보폭 일정. 왜냐면 걸음으로 판단하려면. 맞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답은 4번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S팀의 A부터 F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 회의 시 6자리에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각자 앉고 싶은데 앉았다. 이때 이를 포함한 4명은 지정석에 앉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지정석에 앉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뭐 원순열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앉는 거예요. 앉는 거. 맞죠? 자, 이랬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5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5명 중에 2명은 자기 5명이 아니죠. 6명이죠. 6명. 그죠? 일단은 자리가 6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6팩토리얼이죠. 확률이니까 720. 맞죠? 그 다음에 6명 중에 2명은 지정석에 앉았어요. 그럼 6명 중에 2명이 앉았다. 맞죠? 6명 중에 2를 포함한 4명은 나머지 2명은 지정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6명 중에 2명은 지정석에 앉은 거예요. 지정석에 앉는 2명을 골라야 돼요. 6C2. 맞죠? 6C2.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뭐예요? 나머지 4명은 지정석에 안 앉은 거예요. 이게 2를 포함한 4명이 지정석에 앉지 않았다? 이게 자, 6C2가 아니네요. 그러면 5C죠. 그죠? 왜? 2 빼야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 불포함 유형이거든요. 포함 불포함 이렇게 된 거예요. 2명을 뽑을 건데 6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2는 불포함이에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5C 10입니다. 10. 맞죠? 그리고 나머지 4명 2를 포함한 4명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럼 요거는 ABC들을 한번 좀 곤란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합시다. 4명이 있어요. 4명. 그죠? 4명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기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기억이 아닌 사람이 앉아야 되잖아요. 니은이 앉거나 디귿이 앉거나 리을이 앉거나 이렇게 앉는 거예요. 맞죠? 니은이 앉았다. 여기는 디귿이 앉을 수도 있고 리을이 앉을 수도 있고 뭐 기억이 앉을 수도 있죠. 점점점. 디귿이 앉았다. 여기는 기억일 수도 있고 리을일 수도 있고 리을이 앉았다. 그럼 여기는 기억일 수도 있고 디귿일 수도 있고 니은이 앉으면 안 되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해보면 몇 가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봐도 돼요. 근데 기억합시다. 9가지예요. 뭐냐면 자 4명이서 남의 것 9가지예요. 9가지. 이거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9가지. 직접 하지 마시고 9가지. 5명이다.
44가지입니다. 3명이 남의 것이다. 이거 2가지입니다. 2가지. 그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직접 하지 마시고. 맞죠?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애초에 앉을 수 있는 것이 10가지, 9가지니까 90가지네요. 90가지는 720분의 90. 8분의 1이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걸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4명이 남의 것 9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명입니다. 2명은 사실 3명은 쉬워요. 2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S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9명의 신입사원 중 7명의 점수가 이렇습니다. 50점 이상만이 합격하였고 9명의 평균 점수가 72점. 모두 자연수였다. 9명 중 최고점과 중앙값의 차이가 가장 클 때의 값은 이랬습니다. 자, 문제가 심각한데, 자, 이건 뭐 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더하면은 80, 140, 160, 128. 이렇게 되면은 428점입니다. 근데 9명의, 76점도 있었네. 죄송해요. 76까지 있으니까 504예요. 그렇죠? 근데 9명의 평균이 72점이 되려면 72 곱하기 9, 7, 9, 63, 18이니까 648이에요. 648. 그럼 남은 점수가 144예요. 144점이 남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모두 자연수래요. 그리고 50점 이상만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0점을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50점. 플러스 알파. 50점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은 점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44인 거예요. 44.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최고점과 중앙값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4가 되는 경우 중에 가장 큰 경우를 찾으면 돼요. 가장 큰 경우. 그죠? 그럼 일단은 중앙값은 어찌됐건 간에 9개 중에 5번째, 5등의 값이에요. 5등의 값. 5등의 값. 맞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지금 7개에서 중앙값은 7개에서 얘예요. 얘. 74점. 맞죠? 얘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라는 얘기는 딱 정가운데 숫자니까. 그죠? 그러면은 74점이 이렇게 있고 이미 요 상황이에요. 맞죠? 요 상황이고 최고점과 중앙값의 차이가 가장 크려면은 중앙값이 74 이후에 76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경우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74가 중앙값인 경우 아니면 76이 될 수도 있습니다. 76. 그렇죠? 76이 중앙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 찾는 거예요. 최대. 어떻게 해요? 44점 남은 걸 여기다 다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94가 되죠. 94. 됐죠? 94. 그래서 해보시면 차이가 20점이고요. 답은 일단 2번이 되고 76인 경우도 있는데 해보시면 이거는 차이가 20점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